시청자 여러분, 웹캐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2일 4시 6분입니다. 아, 진짜 음봉 떨어지는 거 정말 킹 받네요. 요즘에 애들 말로. 킹 받는다는 게 이제 열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안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오랜만에 써봤습니다. 아, 이게 어저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어저께 안 털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타점 관련돼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할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분할 매도를 하게 된 계기가 제 과거에 엄청나게 아픈 기억이 있었다. 어저께 영상들을 그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뭐 웹캐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분할 매도를 습관화 안 했으면 와, 오늘도 진짜 말 그대로 킹 오브 킹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비중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30%를 매도하고 70%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30%를 매수를 추가로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시장적인 부분이랑 명분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봐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2번호입니다. 제 타점이 아까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점 무료고요. 내용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웹캐시는 뭐죠? 정책주죠. 누구 정책주입니까? 이재명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역 화폐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까지 등에 입었기 때문에 얘는 안 갈 수가 없다. 6월 3일 날 지금 현재 지지율이 5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나왔고 갤럽이나 이런 데서는 48%에서 50%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조그만 리서치 회사들이 좀 많이 생겼나 봐요.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데가 좀 많이 보이는데 48%에 김문수가 42%뭐 해가지고 오차범위 10% 이내까지 줄어들었다라 뭐 이런 뉴스도 있고, 하여튼간에 제가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지지율 조사를 안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지지율 조사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여론조사하는 거. 아, 질문이 12개인가 하던데 총 다 하니까 6분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하려고요. 이거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지지하는 후보들을 정말 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간에 오늘 지수가 떨어졌죠. 어저께 미국 증시가 떨어짐으로써 지수가 떨어지는 게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하락장이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락장이 됐을 때 올라가는 섹터가 어떤 섹터냐. 근데 사실상 지난번에 전염병 관련된 애들이 시간외로 도배를 했었죠. 시간의 상위를 도배를 해서 다 먹었는데 시가를 고가로 띄우고 그대로 패대기가 나오면서 분봉으로 조금 해먹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장에는 정치 테마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웹캐시가 오늘 한 번 더 쳐준다 그러면은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저희 세력분들과 시장분들께서, 아니지 분들이 아니지 시장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다음 매수 차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장 관련돼 가지고 뭐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할 게 없거든요. 그냥 다 같이 떨어진 거여가지고 이런 날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락장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찐탱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채 관련된 내용이랑 금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저께 떨어진 게 국채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내용 잘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녹화드리는 모든 종목에다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정입니다. 오늘 한정. 그러니까 들으세요. 미국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게 아니지.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은 국민들한테 야, 돈 좀 줘. 우리 국가 돈이 없어. 네가 살고 있는 국가인데 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삥 뜯지 않죠.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채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년 만기를 산다 그러는 거는 미국의 앞으로 향후 20년을 뭐 나쁘게는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좋게 본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국의 이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 기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을 압박할 때 국채 다 팔아치워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지난번에 좀 겁나게 좀 많이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살짝 쫄았던, 아니 미국이 쫄았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렸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은 어저께 떨어졌던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에서 20년 국채가 있어. 예를 들어 100명한테 이 국채 20년 만기 국채 좀 사라 그러면은 그냥 투자하라고 하지 않죠. 이자를 얼마를 배당을 주겠죠. 그런데 100명 중에서 90명밖에 안 산대.
야,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야, 너네 20년 막이 좀 힘들 것 같아.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헐! 왜 그래? 10명 왜 그래? 그래서 이 10명까지 가져오려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자를 2% 준다고 했었던 거 그거 3.8%까지 줄게. 이러면은 오케이? 해서 채운다. 무슨 뜻?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을 발행한 거에 대한 수요가 100%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국가를 리스크 있게 본다는 뜻이고,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금리를 올려서 꼬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거는 정리했을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수요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덕분에 이자가 올려가지고 수요를 채우려고 한다. 그렇다는 거는 장기 채권 10년 만기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미래를 미국을 봤을 때 별로다, 세모다 라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찐 악재라는 거죠. 누구한테? 미국한테. 대신에 미국한테 악재라는 건 뭐? 우리나라 어디 우호국이에요? 미국 우호국이죠. 네, 당연히 하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락장이 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하락장이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죠.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관련된 제약바이오 잡주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는데 기술주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찌라시와 뉴스들이 난무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거를 예상했었는데 요게 올라가가지고 마켓시가 요렇게 떨어졌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히려 뭐 종목 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끔 이런 타임을 가지는 것도 재밌지 않으세요? 뭐 아님 말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서 이제 2번을 지켜보면서 3번은 어차피 나올 건데 이 3번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거고, 이게 나오면 당연히 1번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매도 타점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 1, 2, 3번이 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맥캐시 어저께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음봉을 맞고 계신 분들, 아니면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 등등은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세력에 대한 내용. 수급대장의 채널을 처음 보셨다면은 구독 일단 눌러주시고, 구독자님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면 왜 알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으시니까요.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웨캐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선으로 한번 매물대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 2, 3번 다 아시겠죠? 1번이 들어와 있고 이거는 3번이 같이 동반된 3+1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이 지켜준 상태에서 다시 또
3번이 나와가지고 1번이 또 나오고 다시 2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얼마나 쉬워. 그쵸? 구독자님들도 참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지 1번이 있고 3번이 있고 뭐 이러면서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전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상은 깨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조건이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그 위에서 돌고 있는 위로 올라가는 놈이 하나 보이시죠? 초록색 선, 일봉 60선입니다. 한때 한 5년 전에 세력선이라고 주목을 받았던 그 이평선이죠. 얘까지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를 또 꼭 진행해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섹터적인 면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움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오늘 올라갔던 놈들인데 위더스 제약, 이거는 이재명 탈모 관련돼서 올라간 겁니다. 바이오니아, 이것도 탈모 관련된 내용이고, 이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다. 이재명 딱 치면 엄청나게 뉴스가 많죠. 그 중에서 특징주 걸린 것들 보시면은 프롬바이오, 그리고 KBI 메탈 여기 보이죠. 그리고 위더스 제약까지 상한가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관련된 내용으로 속보가 붙었을 때 아직도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 안 한다고 했을 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중간중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리얼미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지율 조사가 기호 2번하고 차이가 좀 10% 정도 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 대선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 차이면요 뒤집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자체가 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까지 다 밀어주고 있는 상태고, 코나아이 같은 경우도 원래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 영상 사진 속에 있는 카드에 밑에 코나라고 써 있었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얘는 솔직히 그냥 뉴스 하나만 박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 12,000, 이 정도까지를 커트라인으로 볼 겁니다. 내일 당장 바로 또 여기서 십자가 그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세력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중을 여기서 조금 정리를 했었고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비중 가지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희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거고, 기회 안 주고 바로 날아간다 그러면 땡큐 하고 남은 비중 잘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래서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때는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분들한테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분할 매도 같은 게 습관이 안 되면요, 그리고 진짜 아픈 과거가 있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를 자주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본전에여가지고 본전을 위협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깨면은 마이너스로 바뀐데도 불구하고 매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그냥 습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습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이 나갔어. 저는 여기서 비중을 털 겁니다.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수급대장은 왜 이렇게 털지? 안 털라 그랬는데 50%만 털어볼까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렇게 하락장일 때. 최대한 물린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좌에서 살릴 수 있는 놈들을 현금 캐시로 바꿔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좀 더 눌려가지고 이런 매물대 터치해줬다. 그럼 어저께 수익 실현했던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매수해서 매도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머리 쓰고 귀찮으니까 뒤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8시 전부터 나와가지고 8시 전에 그 넥스트 트레이드 시작하는 것부터 시간에 마무리 끝나는 18시 넘어서까지 장 보고, 그 다음 집에 가서도 퇴근해가지고 자기 전까지 뉴스를 보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 그냥 습관. 뉴스를 자고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는 거 습관, 미국장 체크하는 거 습관, 모든 게 다 습관입니다. 평일에 술 덜 먹는 것도 습관. 여러분들 이 정도 하십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평일에 다음날 장 봐야 되니까 술 안 먹는 경우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술을 마셔도 9시 반 전에 귀가합니다. 다음날 피곤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 주식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업하는 사람들 기준 했을 때, 저는 지금 유튜버지만 중간중간 매매도 하고 있으니까 전업이나 뭐 다른 의미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보내드리는 것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맥캐시 일단 저희 전략적으로 정책주가 올라갈 때 6월 3일 당선 이후에 올라간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에 한번 털어줄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러면 뉴스랑 확인해가지고 털든지 아니면은 더 장대 양봉을 바라보든지 전략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을 보내는 번호는 여기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